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저는 김형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25학년도 하반기 강원학생 성장 진단평가 수학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친구들 수학 문제 푸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에 같이 저와 함께 풀면서 틀린 것은 다시 틀리지 않도록 더 잘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것, 맞은 것은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풀어볼 문항은 총 10문항이에요. 2번부터 2번, 10번, 11, 12, 13, 17, 21, 23, 24, 25번 문항이고, 관련된 내용은 넓이, 수의 범위, 나눗셈, 그리고 어림하기, 대분수의 곱셈, 전대칭 도형, 대분수의 곱셈, 분수의 덧셈과 뺄셈, 선대칭 도형과 점대칭 도형, 그리고 소수 어림하여 곱셈하기, 이렇게 10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문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지역의 면적을 나타낸 그림과 표입니다. 이를 살펴보고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위를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강원도의 우리 17개 시군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바로 알맞은 단위를 찾아야 돼요. 넓이의 단위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넓이의 단위는 우리 크게 세 가지 배웠어요. 네, 첫 번째로는 우리 제곱 센티미터를 배웠는데, 이거는 손에 쥐거나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넓이의 단위로서 책이나 가방 등을 잴 때 그 넓이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단위예요. 다음, 제곱미터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활동하기에 알맞은 단위로서 방이나 건물, 교실, 운동장 등을 이야기합니다. 제곱킬로미터는요, 차를 타고 또는 교통수단들, 예를 들어서 비행기, 차, 킥보드, 자전거, 배, 기차 등등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 정도의 넓은 단위로서 마을, 지역, 국가, 세계 등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제곱킬로미터는 어느 정도인가를 봤더니 제곱킬로미터라 하면 1제곱킬로미터는 1km 곱하기 1km이죠. 그런데 1km는 다시 1000m 곱하기 1000m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제곱킬로미터는 1, 0, 0, 0, 0, 0, 0, 0이 6개나 붙어 있는 100만 제곱미터가 바로 1제곱킬로미터인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아두고,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 자, 1번 미터는 길이 단위이다. 그리고 2번 킬로미터는 우리 길이 단위죠. 그쵸? 3번 제곱 센티미터는 손에 잡거나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넓이일 거고요. 보기 4번은 제곱미터인데 이것은 건물이나 운동장 정도의 넓이에요. 제곱킬로미터는 아까 우리 설명해 드렸다시피 지역, 국가, 대륙 등의 넓이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따라서 양국은 지역의 넓이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것은 제곱킬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므로 이 문제를 다시 보면은 우리 양구근은 704 제곱센티미터는 아니겠죠? 제곱센티미터면 손에 들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아닐 거고, 1번과 2번은 아예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길이의 단위지 넓이의 단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3번, 4번, 5번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제곱센티미터는 여러분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거니까 아닐 것이고, 제곱미터가 된다고 해도 704 제곱미터라고 하면 여기 제곱미터를 넣어봤을 때 속초는 지금 보니까 얼마일까요? 대략 굉장히 0000 그리고 000 막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 굉장히 큰 제곱미터 넓이잖아요. 1억 600만 제곱킬로미터, 1억 600만 제곱미터인데 그거에 비하여 양구구는 704 제곱미터다? 에이,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704라는 값에 들어갈 만한 넓이 단위이면서 지역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넓이 단위는 5번 제곱킬로미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5번 제곱킬로미터는 지역과 국가, 대륙 등의 넓이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양구군의 넓이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단위가 바로 5번 제곱킬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수의 범위에 관한 것인데 초과, 미만, 이상, 이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표를 보고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봤더니 우리 초과와 이하, 초과와 이하 이렇게 초과랑 이하라는 우리 수의 범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초과랑 이하 또는 미만, 이상 이게 무엇인지 한번 되짚어 봐야겠죠? 자, 보시면 초과라고 하는 것은 그 수를 포함하지 않고 더 큰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미만은 그 수를 포함하지 않고 더 작은 범위예요. 예를 들어서 3초과 7 미만의 자연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3은 들어가지 않으면서 7은 들어가지 않으면서 3보다 크고 7보다 작아야 하니까 네, 4, 5, 6이 정답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상과 이하는 달라요. 이상과 이하는 초과와 미만과 비교해보면 이상은 그 수를 포함하고 더 큰 범위이고 이하는 그 수를 포함하는데 더 작은 범위예요. 그래서 자, 우리 위에서 봤을 때는 3초과 7 미만이었잖아요. 이번에는 3 이상 7 이하로 보았을 때는 자연수가 뭐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우선 3보다 커야 되고 7보다 작아야 되니까 4, 5, 6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상, 이하니까 그 수를 포함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 4, 5, 6, 7이 바로 이상,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 4 미만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수직선에서 4 미만일 때는 더 작은 값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4에다 색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4 이하라고 하면 우리 4에다가 색칠하고 왼쪽으로 진행하게 되죠. 7 이건 뭘까요? 7 초과겠죠. 그런데 여기 밑에는 여기 동그라미에 색칠하면서 7 이상, 즉 7도 포함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7 초과는 8, 9, 10, 7 이상은 7, 8, 9, 10, 7이 들어간다는 것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문제를 볼게요. 표를 보고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자, 문제를 봤더니 1번 시속 29km로 달린 차는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29km니까 지금 과태료는 어디를 넘어야 되죠? 최소 30km를 넘어야 되는 거죠. 초과니까 넘어야 되는 거죠. 근데 29km니까 다행히 과태료를 내지 않네요. 맞는 말이고요. 2번 시속 45km로 달린 차의 과태료는 7만원이다. 이 45라는 게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네, 30보다는 크고 50을 포함하면서 50보다 작아야 되는 이 범위에 있네요. 그러니까 과태료 7만원 맞습니다. 1번과 2번 둘 다 맞는 말. 3번 볼게요. 시속 50km로 달린 차의 과태료는 7만원이다. 50km? 그러면 7만원인가 10만원인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 이하 배웠죠? 이하라고 하는 건 그 수를 포함하면서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5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50이라고 하는 수는 값은 바로 첫 번째 칸 7만원에 해당할 겁니다. 따라서 3번도 맞는 말. 4번 시속 70km로 달린 차의 과태료는 13만원이다. 자, 70km면은 어디에 속하죠? 네, 여기 10만원인가? 13만원인가? 그런데 70km라고 했기 때문에 70이라는 수를 포함하는 바로 여기에 두 번째 칸의 과태료겠네요. 따라서 4번은 과태료가 10만원이에요. 13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 맞는 말입니다. 5번 시속 80km로 달린 차와 시속 90km 달린 차의 과태료는 같다. 그렇죠. 80은 여기 70과 90 사이에 있으니까 13만원. 그리고 90km는 다시 한번 바로 이하에 속하므로 90이라는 이 90km 이하는
90이라는 이 값을 포함하므로 80으로 달리든 90으로 달리든 과태료는 13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 시속 70km는 70km를 넘은 것이 아니므로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정답 4번입니다. 다음 문제. 이번엔 11번 문제입니다. 이거 좀 어려웠던 문제 같은데요. 초과 미만 이상 이하를 알고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읽어봤더니 12,300원이 들어있는 세차장 카드가 있습니다. 세차장은 혹시 부모님이랑 한번 가본 적 있을까요? 셀프 세차 요즘에 많이 하시던데. 바로 자동차의 안과 밖을 청소하는 걸 세차라고 해요. 거기에 가면 세차 이 기계에다가 카드를 대면은 자동으로 이제 물이랑 비누랑 이렇게 막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카드로 아래의 세차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긴 시간이에요. 가장 긴 시간 언제까지 할 수 있나 봤더니 조건이 있어요. 기본 요금은 3분에 3,000원. 우선 한번 시작할 땐 무조건 3,000원이 차감된다. 사용된다. 그리고 이 3분 이후에는 60초마다, 60초는 1분이죠. 1분마다 700원씩 돈이 사용된대요. 그런데 잔액이 700원 미만이면, 700원보다 작게 남으면 그러면 아예 기계가 작동을 멈추게 된대요. 이 조건을 갖고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처음 3분 동안은 세차를 하기 위해서 3,000원이 필요하니까 처음에 있던 12,300원에서 3,000원을 빼면 9,300원이 나옵니다. 이 3분 동안 우선 9,300원이 되었을 때 3분 동안 사용할 수 있죠. 그런 다음 60초는 1분이니까 우리 이거를 60초를 1분이라고 생각하고, 자, 9,300원 남은 것 중에서 1분에 700원씩이니까 얼마까지 할 수 있나 봤더니 13분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고 200원이 남게 됩니다. 얼마 남는다고요? 200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조건에서 잔액이 700원보다 더 적으면 작동을 멈춘다고 했죠. 그러니까 13분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아예 자동으로 이 기계가 멈추게 되겠죠. 잔액이 700원 미만이면 작동을 멈춘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풀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12,300원인데 3분 기본 요금으로 3,000원을 써버리면 9,300원이 남고, 그 9,300원을 다시 1분에 700원씩이니까 얼마까지 할 수 있나 했더니 13분까지 하면은 잔액이 200원 남습니다. 근데 200원 남으면 작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700원 미만이면 멈춘다. 그래서 13분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총 3분, 처음에 3분 더하기 13분을 더하면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네, 16분이 되죠. 처음에 3분 그리고 13분 합치면 16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시간은 답 2번 16분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림하기 중에서 올림, 버림, 반올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12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보기는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올림, 버림, 반올림을 설명한 것입니다. 알맞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어요. 모두 골라야 돼요. 자, 그래서 봤더니 그 전에 우리 올림, 버림, 반올림이 뭔지 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겠죠? 그래서 자, 나눗셈의 나머지를 무시할 수 없어요. 나머지를 챙겨줘야 돼. 그러면 올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자, 그 다음 나눗셈의 나머지를 무시해도 돼요. 나머지가 남았네. 에이, 하지만 쟤는 뭐 필요 없어. 할 때는 버림을 사용해요. 그리고 더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반올림이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우선 반올림 먼저 보면은, 반올림 같은 경우는 봅시다. 여기 이제 반올림을 설명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올림은 더 가까운 곳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죠. 만약 내가 우리 학교가 이렇게 긴 학교예요. 복도가 굉장히 긴 학교인데 우리 학교에 제가 여기에 있어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으악 화장실이 너무 급해. 그러면 화장실은 복도의 양쪽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이 왼쪽 X에 있다면 여러분은 화장실을 여기로 왼쪽으로 가실래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실래요? 아마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가까운 곳인 왼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친구들이 여기에 있대요. 여기 오른쪽 X에 있대요. 그러면 여기 멀리 있는 왼쪽 화장실을 갈래요? 아니면 가까운 오른쪽 화장실을 갈래요? 네, 오른쪽 화장실이 맞겠죠. 반올림은 수직선상에서 더 가까운 곳으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반올림입니다. 따라서 우리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수를 배열했을 때 0, 1, 2, 3, 4면 왼쪽으로 0쪽으로 수렴하여라. 0이라고 하는 화장실로 가라. 5, 6, 7, 8, 9면 오른쪽 화장실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을번 먼저 풀어보면 자 반올림하여 180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자연수와 가장 작은 자연수를 합치래요. 그러면 반올림에서 180이 되려면 자 가장 작은 자연수는 우리 175가 될 거예요. 여기가 아마 175쯤 될 거예요. 175, 176, 177, 178, 179, 180. 그럼 여기는 뭘까요? 170이겠죠. 170과 180이 있는데 175부터는 어디로 가라? 180 화장실로 가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연수는 175가 되어요. 뭐가 할 수 있는? 반올림하여 180이 될 수 있는 화장실 이야기, 약간 지저분하지만 화장실 이야기로 다시 해보면 만약 내가 175라는 지점에 있으면 어디로 가라? 화장실을? 170 화장실이 아니라 180 화장실로 가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작은 자연수는 175, 76, 77, 78, 79, 80 이렇게 되겠죠. 쭉쭉쭉 되겠죠. 자, 그런데 가장 큰 자연수는 이번에는 반대예요. 자, 만약 여기가 180 화장실이고 여기가 190 화장실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을 때 여기 180 화장실 왼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마 180, 181, 182, 183, 184일 거예요. 왜냐하면 185가 되어버리면 이때부터는 왼쪽에 있는 18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라? 오른쪽에 있는 190으로 가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장 큰 반올림하여서 가장 큰 180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자연수는 184. 가장 작은 자연수는 175니까 이 둘을 더하면 바로 359가 됩니다. 리을번은 맞는 말. 그러므로 리을번이 없는 1번과 1번밖에 없네요. 1번은 지워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올림과 버림을 할 때 그 나머지를 무시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건 무슨 말인지 다음 슬라이드로 같이 풀어볼게요. 자, 볼게요. 디귿번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디귿번. 140명 모두가 버스의 자리에 앉아서 이동합니다. 그러려면 45인승 버스 4대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맞는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0명인데요. 45명이 탈 수 있는 버스니까 우선 나눗셈을 해보면 45, 3. 그러면 여기 135명이 되죠. 나머지가 몇 명이죠? 5명이에요. 자, 그러면 버스 3대만 있으면 될까요? 5명은 어떻게 해요? 걸어오나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5명이라고 하는 이 나머지 값을 무시할 수 없다. 챙겨줘야 된다. 한 대를 더 빌려야겠네. 그래서 하나를 올려줍니다. 따라서 버스가 필요한 버스는 총 3대가 아니라 4대가 됩니다. 올림 경우에요. 디귿번도 맞는 말.
그러면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이번에는 기억번은 10,000원으로 700원짜리 어묵을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냐라고 봤을 때 10,000원 나누기 700원 했더니 계산해보면 우리 이렇게 14개까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 남느냐? 200원이 남아요. 그런데 이 200원 갖고서 우리 분식집 식당 아주머니께 저 200원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 어묵 하나 더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럴 경우에는 남는 이 나머지 값을 무시해도 된다. 그럴 때는 우리 14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14개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이 나머지는 어떻게 해라? 무시하여라. 다른 말로 버려도 되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개까지 살 수 있는 것도 맞네요. 기억, 디귿, 리을이 다 맞네요. 자, 그러면 1번, 2번, 4번 다 지워지고 3번 아니면 5번인데 그런데 그러면 니은이 맞나 안 맞나 볼게요.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151만 2,969명을 반올림하여 만회자리까지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반올림 배웠죠? 자, 어떻게 하라고? 가까운 쪽으로 간다. 이동해라. 가까운 거리로 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10,000명까지 나타내니까 151 여기까지 나타내고 그 다음 거 봤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1,000의 자리 숫자가 2네요. 2면 어디로 가라? 2면 버려달라. 우리 왼쪽으로 가달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만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52만이 아니라 151만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12번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가 다 맞는 말이에요. 따라서 모두 고른 것은 정답 5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좀 어려웠죠? 그래도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올림과 버림, 반올림에 대하여 확실히 배우고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공부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네, 13번 대분수의 곱셈인데요. 대분수와 자연수의 곱셈이에요. 자, 상용이는 매일 3과 4분의 3km를 달립니다. 매일 같은 거리로 4주 동안 달린 거리의 합은 몇 킬로미터인지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자, 얼마가 될까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 3과 4분의 3 곱하기 4 하면 되겠다. 그쵸? 진짜일까? 볼게요. 자, 상용이는 매일 3과 4분의 3km를 달려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함정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매일 달리는데 4주래요. 그래서 3과 4분의 3 곱하기 4 하면 땡 틀리게 되어요. 왜냐하면 4주라고 하는 거는 28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1주는 7일, 따라서 4주는 28일이에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식을 적어보면 3과 4분의 3 곱하기 4가 아니라 네, 그렇죠. 3과 4분의 3 곱하기 28이 되어야 돼요. 자, 여기서 아마 친구들이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도 문제를 풀어보면 자, 3과 4분의 3은 대분수니까 우리 가분수로 바꿔보면 분모와 자연수를 곱하고 그리고 그 값에 더하기 분자를 해보면 분모는 바뀌지 않는 4분의 4, 3, 12 더하기 3은 15 4분의 15 곱하기 28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약분을 해보면 곱셈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고 밑에는 분모는 1 여기는 7로 바뀌니까 15 곱하기 7은 5, 7에 35 1, 7, 70 더하기 30 하면 105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네, 확인하고 있나요? 네, 따라서 정답은 5번 105km가 됩니다. 네, 다음 문제. 점대칭 도형이에요. 그림만 봐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점대칭 도형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우선 점대칭 도형의 성질부터 알아볼게요. 자, 이 친구는 180도 돌렸을 때 원래 모양과 겹쳐져야 돼요. 근데 무엇을 중심으로?
바로 대칭의 중심이라고 하는 요 점을 중심으로, 아마 이 도형에서는 이 점일 거예요. 점 지으실 거예요. 자, 이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원래 모양과 겹쳐지면 점대칭 도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점대칭 도형이면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또 하나 뭐가 같을까요? 네, 맞아요. 대응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칭의 중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성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대칭의 중심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똑같이 둘로 나눈다 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요 성질을 다시 한번 쏘르륵 다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짠. 좀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아마 그래서 선생님이 요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문제 17번. 둘레가 36cm이고 점 지읒이 대칭의 중심인 점대칭 도형입니다. 점 지읒은 대칭의 중심 나왔네요. 도형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세요. 바른 걸 고르래요. 맞는 거 고르래요. 1번 변 기역 니은의 길이는 3cm이다. 변 기역 니은이 아마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파란색, 하늘색. 자, 그런데 3cm는 잘 모르겠고 우선 요건 놔두고 2번 도형의 대칭축은 2개다 라고 했는데 2번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점대칭 도형이에요. 대칭축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아마도 선대칭 도형일 거예요. 실제로도 여기는 대칭축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 접어보면 이런 축으로 접어봐도 겹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선대칭 도형이 아닙니다. 따라서 2번은 땡. 3번 점 지읒은 점선 기역 미음의 길이를 똑같이 둘로 나눈다 라고 했어요. 점 지읒이 뭐였죠? 대칭의 중심이었죠. 그런데 이 대칭의 중심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똑같이 둘로 나누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대칭의 중심 점 지읒은 점선 기역 미음의 길이를 대응점끼리 연결한 이 기역 미음의 길이를 똑같이 반으로 나눈다. 맞는 말이다. 그쵸? 그래서 17번의 답은 3번이 되는데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4번 조금 이따 하겠고 5번 각 가와 각 나의 크기는 같다라고 했어요. 각 가와 각 나. 자, 각 가가 요 부분이죠. 요 친구. 그런데 우리 점대칭 도형이라 했으니까 180도 돌렸을 때 겹쳐져야 되니까 대응각은 이 가의 대응각은 여기 디귿일 거예요. 50도네요. 그러니까 각 가는 몇 도다? 50도다. 그런데 각 나는 그러면 몇 도냐가 되겠죠. 그쵸? 자, 각 나를 한번 알아봤더니 자, 각 나는 얼만가 해서 한번 고민해 봤더니 어머나 이 선이 우리 일직선은 우리 180도인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가 60도래요. 자, 아이고 잠시만요. 미안해요. 자, 여기가 60도래요. 여기가 60도고 여기는 직각이니까 90도가 되겠죠? 그럼 60도 더하기 90도는 150도. 그런데 이렇게 각 나와 직각과 60도를 더하면 총 180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90 더하기 60이니까 150. 나머지 요 각 나는 30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각 가와 각 나의 크기는 서로 다릅니다. 5번도 땡. 자, 아까 3번이 답이라는 건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1번과 4번은 왜 틀렸나 봤더니 우리 대응변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고 했죠. 대응변을 찾아볼게요. 자, 대응변을 찾아봤더니 우리 이 빨간 선과 이 빨간 선이 같은 길이에요. 자, 돌렸을 때 180도 돌리면 서로 대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리을 미음의 길이를 찾아보면은 자, 이 리을 미음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네,
보면은 우리 보라색과 보라색 이렇게가 대응변이겠죠. 그래서 리을 미음은 4cm가 되어요. 그래서 4번은 땡. 남은 건 1번인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기억 니은 요 파란색인데, 하늘색은 3cm인가? 아, 전체 둘레가 36이라고 했잖아요. 이 전체 둘레가. 그럼 얘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6 더하기 6. 서로 대응변끼리는 길이 같으니까 6 더하기 6은 12. 그 다음 여기 4 더하기 4는 8. 12 더하기 8이니까 요렇게 레이저 포인트 보이는 요렇게 합쳐서 20이에요. 둘레가 36이라고 했으니까 남는 건 16cm. 즉, 이 하늘색과 연두색, 녹색, 하늘색과 녹색이 합쳐지면 16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들은 서로 대응변이니까 16 나누기, 그러니까 이렇게가 똑같고 이렇게 합치면 똑같잖아요, 길이가. 그래서 16 나누기 2를 했더니 이렇게 이어지는 이렇게 파란색과 연두색은 합쳐서 8cm가 나와야 돼요. 요렇게 하나 합치면 16이니까 이렇게 한 모둠은 8cm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 연두색, 녹색에서 6cm라고 했죠. 당연히 이 친구도 6cm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요? 네, 합쳐서 8이니까 요 하늘색은 2cm가 된다. 그래서 1번도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점지읒은 대칭의 중심이므로 대응점을 이은 선분 기역 미음을 똑같이 둘로 나눈다가 정답이 됩니다. 좀 어려웠죠, 여러분? 자, 그래도 잘 풀어줬을 거라 생각이 되고 이렇게 점대칭 도형의 특징과 그리고 성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되고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 더 힘낼게요. 문제 21번. 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와, 이 문제 진짜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열심히 잘 풀어주어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자, 걸어가는 거리는 우리 이 문제를 한번 읽어봤더니 예선의 집까지 거리가 8km인데 에듀버스 타고 4와 7분의 5 그리고 자전거 타고 1과 5분의 2를 간대요. 내가 알고 싶은 것, 우리가 풀어야 하는 것은 예서가 걸어가는 거리예요. 자, 걸어가는 거리는 전체 거리 8에서 버스와 자전거를 타고 갔던 거리를 빼면 되겠죠. 5학년 1학기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서 나오는 것처럼 괄호 먼저 계산하고 전체 거리에서 빼면 아마 답 걸어가는 거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풀어봤더니 걸어가는 거리는 전체 거리 8에서 버스 4와 7분의 5 더하기 1과 5분의 2. 자, 혼합계산 법칙에 따라서 괄호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근데 그러려 했더니 분모가 서로 달라요. 우리 분모 똑같이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분모 7과 5를 통분할 거예요. 분모 7과 5를 통분하여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의 글씨가 조금 열심히 쓴 건데 이게 펜으로 쓰다 보니까 조금 별론데 여러분 미안해요. 잘 봐주세요. 자, 걷는 거리는 8 빼기 버스 더하기 자전거 괄호하고 자, 그럼 버스 더하기 자전거는 얼마냐? 4와 7분의 5 더하기 1과 5분의 2는 7분의 7, 4, 28 더하기 5는 33 5분의 5, 1은 5 더하기 2는 7 7분의 33 더하기 5분의 7이구나. 자, 그런데 통분해야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한다? 7과 5를 함께 곱해서 7 곱하기 5로 하고 아까 우리 7 위에 있었던 33에다가는 여기 있는 5를 곱해주고 5 위에 있었던 7에다가는 여기 있던 7을 곱해주면 7 곱하기 5분의 33 곱하기 5 더하기 7 곱하기 7은 계산해보면 7로 35분의 214가 돼요. 그럼 이제 8을 여기서 빼봐야겠죠. 8에서 이 값을 빼봐야겠죠. 8은 얼만데? 똑같이 우리 분모 35로 만들어 보면 35분의 8 곱하기 35는 35분의 280. 와,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자 35분의 280, 즉 자연수 8 빼기 버스랑 자전거 탔던 거리의 합 35분의 214를 하면 35분의 66. 분모가 똑같을 때는 우리 분자끼리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35분의 280 빼기 214는 66. 35분의 66. 근데 그런 게 없네. 있죠. 찾으면 되죠. 자,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 66 나누기 35. 66 나누기 35 하면 1과 35분의 31. 자,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아유, 따라오느라, 같이 푸느라 고생했어요. 자, 이제는 다음 문제 23번 대분수의 곱셈입니다. 오늘 미역의 길이는 2와 5분의 2cm인데 이 미역은 매일 길이가 그 전날의 1과 4분의 1이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이틀이 지났을 때 이 미역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를 찾는 문제인데 이 문제 말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풀어보면 금방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되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미역의 길이는 2와 5분의 2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미역의 길이는 전날 그 미역의 길이에다가 1과 4분의 1이 된대요. 그래서 2와 5분의 2 곱하기 1과 4분의 1.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틀이 지난 때거든요. 하루 지난 거잖아, 이건. 그쵸? 다음 날은 하루 지난 거니까 하루 더 지나면 요 길이에다가 다시 1과 4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왜냐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미역은 그 전날의 1과 4분의 1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날은 오늘의 미역의 길이는 2와 5분의 2. 그런데 다음 날이 되면은 내일이 되면은 여기다가 1과 4분의 1을 곱하면 되겠고 다시 하루 더 지나서 이틀 후가 되면은 내일의 미역의 길이 곱하기 1과 4분의 1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면 분모는 그대로 놔두고 5 곱하기 2 분모 곱하기 자연수 5, 2, 10 더하기 분자 2 하면 5, 2, 10 더하기 2는 12. 5분의 12가 오늘 미역의 길이에요. 그 다음 그 전날에 1과 4분의 1이 된다 했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4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이 되겠죠. 오늘 미역의 길이 5분의 12 곱하기 4분의 5. 여기까지는 내일 미역의 길이. 그런데 우리는 이틀 후니까 다시 한 번 더 4분의 5를 곱해보면 5분의 12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4분의 5. 약분 되나요? 한 번 다 곱해서 약분할 수 있나요? 네. 슝슝 1, 1, 12, 4, 3, 1. 더 이상 약분되는 게 없으니까 곱해보면 1 곱하기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1 곱하기 5는 분모는 4, 분자는 4, 5, 15, 4분의 15. 그게 어디 있죠? 15 나누기 4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보면 15 나누기 4 하면 3과 4분의 3이 된다. 답은 몇 번? 3번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낼게요. 짠. 24번 선대칭, 점대칭 도형이에요. 보기의 글자들을 선대칭과 점대칭 도형으로 알맞게 구분한 개수를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피읍, S, 리을, U, 팔, 키읔 이렇게 있네요. 자, 선대칭 도형은 대칭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겹쳐진다, 포개어진다. 그 도형이 선대칭 도형이고 점대칭 도형은 아까 우리 아마 이야기해봤던 것 같은데 점대칭 도형은 대칭의 중심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할 때 겹쳐지는 도형이에요. 자, 요 개념을 다시 한번 학습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넘어가 보면
자, 피읍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자, 피읍은 이렇게 잘라서 대칭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도 아마 대칭축이 될 거예요. 아, 피읍은 선대칭 도형이구나. 그런데 선대칭만 되나? 봤더니 이 친구는 거꾸로 180도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도 또 피읍이에요. 아, 이 친구는 뭐다? 선대칭도 되고 점대칭도 되는구나. 네, 선대칭도 되고 점대칭도 되는 친구예요. 그 다음 우리 S라고 하는 친구를 보면 S는 이렇게 잘라서 반 접으면 겹치지 않죠? 이렇게 가로로 잘라도 겹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대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180도 거꾸로 이렇게 돌려보면 시계 방향으로 또는 반대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든 이렇게 돌리든 돌리면 다시 S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점대칭 도형. 리을은요, 안 되겠죠. 뭐가? 선대칭이 안 되겠죠. 이렇게 대칭축으로 잘라서 겹치면 겹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대칭은 아닌데, 그런데 이 친구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겹쳐질 거예요. 아, 뭐는 된다? 점대칭은 되는구나. 유는요? 유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라서 선대칭은 되는데요. 이거 180도로 뒤집어 보세요. 뭐가 되죠? 네, 요가 되죠. 요. 유가 요가 되죠. 같은 거 아니죠? 아, 점대칭은 아니구나. 얘는 선대칭이구나. 팔은요? 아, 이건 좀 쉬웠다. 그치? 자, 이거는 이렇게 잘라도 선대칭, 이렇게 잘라도 선대칭, 그리고 돌려도 된다. 점대칭도 된다. 키읔은 안 되는 거 알겠죠? 네. 선대칭도 안 되고 점대칭도 안 된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피읍 선대칭 되는 거 뭔지 찾아볼게요. 자, 보면은 여기 선대칭 3개. 그 다음 점대칭 되는 거는 점대칭 4개. 아, 선대칭 도형은 피읍 그리고 우리 유, 8 이렇게 3개. 점대칭 도형은 피읍, S, 리을, 8 4개구나. 답은 5번. 선대칭은 3개, 점대칭은 4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고생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문제 25번 소수의 곱셈입니다. 어림하여서 소수 곱셈하기인데요. 자, 어림 한번 해볼게요. 어림이라고 하는 건 그 숫자 값을 복잡한 숫자 값을 좀 간단하게 나타내는 걸 우리 어림이라고 하죠. 옳게 말한 친구를 다 고르는 거예요. 나은이 1초에 1.05cm 이동하는 달팽이는 1분 동안 적어도 약 60cm 이상을 이동할 수 있어 라고 했어요. 자, 그럴까요? 네, 우리 1분이니까 1분은 몇 초? 60초. 그러니까 1초에 1.05니까 계산해보면 1.05 곱하기 60 하면은 그냥 봐도 1 곱하기 60만 해도 벌써 60은 나오잖아요. 근데 뒤에 0.05가 더 있으니까 적어도 아무리 못 가도 60cm는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은이 말은 맞는 말. 그 다음 성우 말 볼게요. 성우는 뭐라고 했냐면 15.75 곱하기 0.4를 어림해서 보면 결과값이 10보다 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0.4는 우리 분수로 바꿔보면 10분의 4예요. 그런데 어떤 값의 반이다, 딱 절반이다 하면은 그게 10분의 5잖아요. 10명 중에 5명. 10개의 10개 피자 조각 10조각 중에서 5조각. 딱 절반이 10분의 5잖아요. 근데 그건 소수로 표현하면 0.5예요. 0.4는 0.5보다 더 작네요. 0.4는 절반인 0.5보다 더 작으므로 15.75의 절반 값인 대충 계산했을 때의 8보다도
작아야 될 거예요. 근데 성우가 뭐라 말했냐면, 아, 이거 곱하면 10보다 더 커질 거야 라고 했으니까, 아쉽게도 성우는 땡. 그럼 성우가 있는 1번 땡, 3번도 땡, 1번, 3번 땡이네요. 5번도 땡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골라도, 찍어도 50%의 확률 2번 아니면 4번이다. 우선, 하나와 민찬이는 다 맞는 말인가 봐요. 그래도 한번 봐야겠죠? 나은이 말 맞았죠? 나은이 맞고, 그 다음, 하나랑 민찬이는 2번과 4번에 동시에 있으니까, 답은 몇 번? 그렇죠. 4번이에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렇지만, 하나와 민찬이까지 좀, 공부해보는 게 낫겠죠? 자, 하나는 책 한 권당 무게가 2.84kg일 때, 한 권의 무게를 먼저 어림하고 187권의 무게를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84 곱하기 187 하면 되긴 되는데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대충 반올림을 이용하여서 어림할 거예요. 2.84를 반올림해보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보면 아까 우리 4라고 했을 때는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수직선에서? 네, 그렇죠. 수직선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대충 아마 2.84를 반올림해보면 2.8쯤 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187을 곱하면 어느 정도의 그 무게가 어림할 수 있겠죠. 하나의 말은 맞는 말. 민찬이 말 0.12 곱하기 101의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12.1이 될 거다라고 했어요. 볼게요. 자, 0.12를 어림하거나 101을 어림하거나 하면 될 텐데 101을 어림해 볼게요. 그럼 101을 어림해 보면 대충 어디에 가까울까요? 한 100 정도로 잡아볼까요? 100 정도 잡아보면 0.12 곱하기 100이라고 하면 우리 곱하기 100은 우리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2칸 이동시키는 거죠? 2칸 이동시키면 얼마가 된다? 12가 되네.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대충 12보다는 좀 더 커야겠죠? 이거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내주는 숙제. 요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랬을 때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12보다 좀 더 큰 12.1쯤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나은이, 성우, 하나, 민찬이 중에서 잘못 말한 친구는 성우만 잘못 말했고 나머지 나은이와 하나, 민찬이는 모두 맞는 말을 했어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 나은, 하나, 민찬이가 알맞은 말을 했다. 네, 나은이, 하나, 민찬이었어요. 거의 50분 동안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 영상은 계속 이렇게 아마 떠 있을 테니 여러분들 언제든지 다시 한번 공부해야겠다. 이게 무슨 말이었더라. 좀 어렵다 할 때 그때마다 켜서 한번 필요한 부분만 플레이하면 될 거예요. 쭉 스크롤해서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다시 한번 보고 스스로 공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진단평가의 핵심 문제들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혼자 고민할 때보다 설명과 함께 다시 보니까 이해가 잘 되었나요? 문제를 틀리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의 실력을 키워줄 보물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학습한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다음 수학 시간, 다음 수학 시험에도 자신감 있게 도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